네, 두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섹터 역시 이미지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환자가 병상에 누워 있고요. 사람 의사가 아닌 로봇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과 의료의 만남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의료 AI입니다. 이에 대한 한 줄 평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한 줄 평은 인터넷에서의 유명한 밈이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AI가 가서 진료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따가 매니저님의 성대모사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의료 AI 섹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보건의료정책 싱크탱크가 윤곽을 잡히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다루는 조직은 총 3군데인데요. 그중에서 기본사회위원회에서는 민주당 대선 공약의 주축이 되는 공공의료, 그리고 지역 필수 의료 등이 조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의료 AI 기업 JLK가 다인종 임상 입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JLK는 의료 AI의 유명한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 회사의 2개 내 출혈 진단 솔루션 JLK ICH 임상 시험이 미국 다인종 환자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됐다고 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JLK ICH는 전문의와 비슷한 수준의 진단 정확도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는 국내 의료 AI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미국 암연구학회가 다가오고 있죠. 의료 AI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의료 AI 섹터 내 오늘의 특징주들도 한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무려 12% 오르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상승세를 보인 이유는 미국 현지 법인인 사이버 MD케어가 로스앤젤레스의 3곳의 의료기관과 원격 환자 모니터링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덕분이었고요. 스리빌리언은 오늘 4%대, 스피어는 3%대 상승했습니다. 딥노이드가 가장 크게 하락하면서 6%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의료 AI 섹터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어서 성대모사 바로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두 번째 안건은 의료 AI였고요. 그림만 봤을 때는 로봇이 또 나오길래 대체 뭘 준비해 주신 건가 했는데 바로 의료 AI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 줄 평을 내어주셨는데 이거 뭐 약속이 된 겁니까? 직접 해주신다고요? 우리 이주연 아나가 굉장히 한번 뒤통수를 한번 내는데 예, 한번 해주시죠. 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AI 가서 진료해. 예. 네, 그렇게 하는 건 맞죠?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AI가 진료하겠다라는데 뭐 말릴 수는 없는 거고. 예. 일단은 뭐 제가 갖고 왔던 키워드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정책입니다. 정책이 계속적으로 테마와 붙어 있다 보니까는 오늘도 강한 섹터들 중에 흐름 중에 하나가 오늘 의료 AI 종목 중에서 선별적인 종목으로 좀 강한 흐름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이 의료 AI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지난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1위1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입김이 계속적으로 세다 보니까는 무슨 말 한마디에 주가가 뭐 상한가로 들어가거나 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주말간에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나온 거 있었습니다. 기본 돌봄이라든지 기본 의료라든지 보건의료가 복지 정책까지도 포함되다 보니까는 지금에서는 이제 AI 100조를 시대를 만들어 놓겠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나왔었고 또 지난주에서는 한동훈 후보가도 역시나 나는 200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얽히다 보니까는 AI 플러스 의료까지도 또 한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중요한 거는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의료기기들이 또다시 한번 주목할 수밖에 없고 AI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전복돼서 가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기술하고 접목하고 수 있는 이런 맞춤형 지원 서비스, 특히나 지금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건하고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더하고 있는 이런 의료기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기가 AI로 들어가는 거는 머스크도 이제 트럼프와 같이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내에 들어가는 칩도 생산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지금 엑스레이라든지 MRI 촬영에서도 AI가 직접적으로 하면서 진단과 그리고 치료까지 그다음에 예. 상호
향후 관리까지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력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다니까는 아무래도 이제는 AI 시대에서는 의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한 다음 투자로서 한번 계획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섹터를 한번 주목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께서 늘 오늘장 한 줄평 그리고 섹터 한 줄평 이렇게 센스 있게 내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데 자꾸 이런 걸 시키면 혹시 소극적으로 또 내시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이 좀 됩니다. 제가 가제트였어가지고 좀 괜히 했나 싶었는데 예, 그 궁예가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가제트 다행이네요. 궁예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여튼 뭐 너무 많이 시키진 않을 테니까 한 줄평을 소극적으로 내지는 않아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의료 AI에 대한 이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뭐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선정 이유였고요. 자 그렇다면 토픽 종목은 무엇일지 두 분의 토픽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하, 미용 의료기기 쪽인데요. 클래시스고요. 그리고 파인메딕스는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각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클래시스 먼저요. 네, 의료기기 주제라고 해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이 외국인들 방한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시술 많이 받는 쪽이 또 피부과 이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국내 리프팅 장비 쪽 관련해서 뭐 당연히 뭐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실적,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는 전망은 됩니다만 이 부분은 이 브라질이나 태국 같은 주요 수출국에 대한 이 비성수기 진입에 따른 효과라고 그러니까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계절적 성수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또 전반적인 흐름을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매출 자체에 대한 성장성은 전체적인 매출 규모를 성장을 좀 견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요. 이 미용 의료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 국내 이슈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근데 이 브라질에 미국인들이 이 관세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 의료 관광, 이 미용 관광에 대한 이 브라질의 입국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이 관광객 수가 과거에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이나 이 월드컵 이때와 버금가거나 오히려 더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거기와 관련해서도 또 반사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분기에는 울트라포머나 볼륨어 관련해서 이제 유럽에서 이 승인을 좀 받을 최신 의료기기 규제에 따라서 요거에 대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구간이 이제 3분기 정도부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 대한 부분들 뭐 당연히 피부과나 전반적인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태국이나 또는 이런 브라질과 같은 주요 수출 국가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도 2분기부터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바라봤었을 때 4월이나 5월 중으로는 중국인들의 3분기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 허용, 한시적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결국에 중국인들 단체 관광이 오면은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이쪽에 대한 미용 관광에 대한 수요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관련주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요 증권사들의 타깃 프라이스, 이 TP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제가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지금 하이젠 RNM이고요. 요즘에 뭐 관세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늘 빠져나가고 아니 대체 뭘 사는 건가 봤더니 클래시스 외국인들 좋던데요. 그리고 연기금들 뭐 수급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최근에 공백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이젠 RNM도 외국인들 수급이 잘 좋은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급도 전반적으로 메이저 수급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수급이 이렇게 받쳐주는 종목들이 그래 좀 탄탄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관세와 관련해서도 상대적 무관하게 움직일 만한 업종이니까 이쪽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클래시스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파인메딕스인데 이게 시총이 아주 크진 않더라고요. 네, 시총이 조금 작은 종목이긴 한데 저는 올해 이 파인메딕스에 대한 기업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요? 네, 올해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는 일단 매출 규모에 따라서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파인메딕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이제 시술이라는 건데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수술하고 절개하고 제거하고 다시 치료까지 하는 이제 지혈까지 하는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제 소화기 내시경에 대한 시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술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흉터도 굉장히 또 작게 남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다 보니까는 아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실 지금 매출에 대한 규모를 따진다라고 하면 지난해 매출액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은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에서 상장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영업이익이 또 마이너스 2억 정도 이제 적자를 버거했지만 매출액들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이 15억인데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치를 따졌을 때는 지금에 대한 기술력을 돌아왔을 때는 27년도까지 100억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기기에는 점업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2의 알테오젠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고 그 정도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내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의료 기술에 대한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루닛이라든지 딥노이드도 물론 상장하고 나서부터 조정받고 나서부터 크게 올라갔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파인메딕스 같은 이런 지금에 대해 성장했던 기술 기업들도 그만큼에 대한 기술력들이 갖고 있고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재도약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또 의료기기에 대한 시장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올해는 한번 이 기업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파인메딕스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가격 전략 알아볼 텐데요. 클래시스 항상 가격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일단 6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지요? 저는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로 접근을 하고요. 목표가는 7만 1,000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전에 7만 1,5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1차적으로는 7만 1,000원 정도에서 또 기술적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7만 1,000원에 우선 걸어두고요. 또 그때 가서 시장 상황에 맞게 또 더 볼지 아니면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후에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은 5만 2,000원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가 좀 이상하죠. 이 차트가 이상한 부분들은 당연히 넥스트레이드 관련해서 한 주만 이상한 가격에 거래가 되더라도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거래량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은 요 차트는 의미 없는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7만 1,000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시되 5만 2,000원 리스크 관리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는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와 이렇게 편안한 종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 가고 있는 흐름인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정고점 툭은 7만 1,000원까지 1차적으로 한번 바라보자. 그리고 그 이상은 그때 가서 한번 전략을 다시 짜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손절가 5만 2,000원도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자, 파인메딕스 9,300원이고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가격 전략을 짜야 할까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목표가를 11,000원을 잡고 왔는데요. 예. 이 11,000원보다도 제가 너무 짧게 잡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서 12,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 아니고 12,000원. 네, 12,000원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상장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보호해서 물량 풀릴 날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는 해소가 되는 모습이고요. 공모가가 10,000원입니다. 지금은 9,300원이면 공모가보다 밑에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에서 열심히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000원 잡고 보도록 할 테니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런 제약이라든지 의료기기 업종들은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 바닥권에서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바닥권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파인메딕스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매니저가 각각 두 종목씩 편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지금까지 들어온 종목들이 얼마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아볼 시간인데요. 실적 발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이렇게 네 분의 매니저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실적 발표 한번 보시죠. 자, 두 팀이 경쟁을 하고 있죠. 흥태윤 팀이 351%, 그리고 화목한 화목팀, 송률 성하준 매니저가 278% 나타내면서 현재 두 팀의 차이는 73%포인트 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별 기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일단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는데 김흥태 매니저가 186% 그리고 김태윤 매니저 165% 자리하고 있고요. 4위에 위치했던 송률 매니저도 이제 세 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탑5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어레인 먼저 나오고 있죠. 벌써부터 반짝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53.94%. 그리고 데아티아이, 글로벌 텍스프리, 로보티즈, 온코닉, 테라퓨틱스까지 또 새로 이름을 올리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의 탑5 종목입니다. 자, 역시나 반짝이는 종목이 있죠. 무려 73.95%. 현재 김흥태 매니저를 수익률 1위로 위치를 시키고 있는 효자 종목입니다. SMCG 4월 9일에 매수해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 이와 같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덕신 EPC, K옥션까지도 최근에 편입한 종목들도 다 잘 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각각 두 종목씩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김태윤 매니저님 하실 종목들이 많아 보입니다. 사실 제가 10종목 이 방송에서 10종목 나가서 목표가가 지금 8개 가 있고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이제 3등을 달리고 있는데 저의 지금 매매 스타일을 그동안 많이 보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종목들이 언제 저렇게 갔지 이런 종목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종목을 리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급등 나온 종목이 있죠. 바로 온코닉, 테라퓨틱스. 요거 관련된 리뷰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오늘 이제 5장에서 이제 슈팅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 바이오 학회 일정 중에서 하나인 AACR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거와 또 관련돼서 또 데이터 공개 기대감 요 이슈가 좀 있는데 이 네스파립, 이 이중제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이 네스파립에 대한 이 비임상 연구,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이 자체 개발 신약 이 자큐보 정 때문인지는 그것 때문이죠. 그게 잘 팔리다 보니까 이 매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50% 이상 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편입을 했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자큐보 정에 대한 부분들 적응증 자체가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 요거를 이제 위궤양으로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 이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또 최근에 제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1차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도달을 한 상황인데 29,000원 돌파 나오게 되면은 저는 한 3만 원 이상도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29,000원 돌파 좀 실패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기술적 조정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 AACR과 관련된 또 제로스멜에 대한 세론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선은 한 11선 정도에 대응을 하시면서 29,000원 돌파 나오면 3만 원 이상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그 가격대가 오면은 제가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자세한 리뷰 해주셨고 두 번째 종목은 그럼 뭔가요? 데아티아이. 데아티아이. 데아티아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이 남북 경협주이지만 이 오. 본업이 잘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예. 하면서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좀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언제 저렇게 갔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네요. 보통 제 종목들이 보통 언제 저렇게 갔지? 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아무튼 이 종목은 실적이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었고요. 이 정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관련된 발언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빠져나올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주봉상에서 그동안 이 박스권 지금 가격대에서 한 2,500원 정도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는 이 박스권을 좀 상향 돌파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돌파 나와준다면은 4,500원 정도 이상을 바라보시고 끌고 가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추세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이라면 저는 한 11선 정도 대응을 할 것 같아요. 11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끌고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두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님인데 역시나 뭐 리뷰할 종목들이 쌓여 있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두 종목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던 SMCG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지면서 6,610원까지 돌파됐는데요. 2차 목표가를 6,500원 잡았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7,200원으로 3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그 정도를 참고하시고 6,200원에서 6,000원 정도에 대한 이제 지지 라인만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익절가 라인에 6,000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이 연일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또 한번 도드라질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있으면 지금도 날도 덥겠지만은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들어오는 인원수도 많아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화장품 업계에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할 거라 보고 있으니까는 목표가 7,200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덕신 EPC라는 종목인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돌파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단은 1,8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덕신 EPC가 이제 모듈러 주택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 또 화재와 관련돼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다라고 보였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이 부동산 공급 정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 정책이 나왔을 때 이런 모듈러 주택, 공공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 거 보고 있고 이 덕신 EPC가 갖고 있는 이제 시멘트 공장에 대한 제조업종이 세종시 인근 부근에 있습니다. 충청도에 또 있기 때문에 예. 세종시 관련된 후속주라고 편입해도 무관할 정도로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고 아직 못 올라왔던 바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홀딩하면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씩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는 두 분의 또 좋은 정보 만날 수 있는 무료 방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이제 오후 8시부터 이제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공개 방송 링크를 열어둔 상황입니다. 밴드에 또 링크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뭐 급등 전에 좀 말씀드려서 인벤티지랩하고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 뭐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한 발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벤티지랩이 23일 IR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뭐 펩타이드 계열인지 아니면 이번에 PK 데이터 공개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잠시 후에 8시에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웅태 매니저님. 저도 방송 이후에 저녁 8시부터 유튜브 통해서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요. 월요일 첫 스타트부터 수익을 많이 챙겼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42%에 대한 수익을 챙겼는데 지금 세종시에 대한 후속주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모멘텀에 남아 있는 후속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8시에 유튜브 김웅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진행되는 두 분의 무료 방송 이용해 주시고요. 밴드에서 도전템베거 검색해서 좋은 정보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주총회는 마치고요. 이제는 신의 한 수로 넘어가겠습니다.